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타TV 시황쌤의 뷰포인트입니다. 예, 오늘의 제목은 대만과 한국의 차이. 네, 과연 도대체 무슨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증시가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하면 TSMC죠. 예, 지난밤에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좋을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예상보다도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TSMC는 파운드리 회사죠. 가격을 인상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그닥 잘하고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것이 증시의 가장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소소한 이야기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럴 때 손 놓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겨울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또 겨울에 또 많이 일어난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은 겨울을 준비하자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아무래도 더 시총에서 큰 차지를 하는 것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대만과 한국 어떻게 보면 TSMC와 삼성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인문학적인 좀 그런 이야기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 매도를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에 몫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일단 그리고 오늘 사실 소식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를 정하기 어려웠어요. 오늘 좀 늦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하마스의 시나르 이 사람이 원흉이죠, 원흉. 애초에 가자 전쟁을 시초를 빌미를 만든 게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수장이 있었죠. 근데 먼저 죽고서 시나르는 아직까지 살아 있었는데 이 드론 영상이 있습니다. 그죠? 네. 너무 허무하게 역시 우리가 볼 땐 사실 테러리스트죠. 그들이 볼 때는 애국자일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에서도 제거 대상 1호, 그죠? 가장, 그죠? 없애야 될 1호로 삼았던 게 시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르가 사망하면서 되게 요 드론 장면이 있는데 좀 허망하죠, 그죠? 예. 역시 테러리스트의 말로는 결국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거 가자 전쟁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요 관련돼서 필요하면 또 제가 이렇게 마케팅 사이트에서 올려드릴 거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당장 전쟁 끝났다라고 안 하겠죠. 당연히 네타냐후는 전쟁을 오래 끌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여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마스의 수장도 연이어서 죽임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좀 예사롭지 못해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야, 이거 이번에는 그 우연히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 그렇죠? 그런 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증오의 대상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조금은 마무리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상황이 오고는 있어요. 물론 네타냐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끌어가려고 하겠지만 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참 이것도 좀 흥미진진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는 좀 그쵸? 충격입니다. 이게 1년 딱 조금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인물이죠, 사실. 이게 모든 사건의 원흉입니다. 어쨌든 간에 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일단 미국 얘기를 하면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 좋았어요. 전월 대비해서 0.4% 상승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식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소매 판매, 이거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니까 사무기 GDP가 뭐 3%가 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너무 뜨겁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뭐 바이든은 못했다는 얘기를 계속 듣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의 경기는 굉장히 뜨겁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제가 목요일이다 보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게 어쨌든 늘긴 늘었어요. 지난주에 대비해서 늘긴 늘었는데 그래서 예상보다는 조금 하회했기 때문에 좀 시장이 안도하는 좀 흐름을 가져다 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주일마다 발표되기 때문에 들쭉날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갑자기 높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아니야? 약간 우려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럴 리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를 좀 더 좀 참고를 하는데 뭐 좀 증가는 했지만 이렇다고 해서 바로 경기 침체를 말하기에는 조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일단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어제 더 중요했던 건 이거죠. 소매 판매 지수. 그래서 미국의 경기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그래서 시장은 장 초반에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TSMC의 어떤 실적 발표도 그랬고 환호를 했는데 어쨌든 TSMC 그 실적이 뭐 일단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게 신고가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TSMC가 아무래도 대만 회사다 보니까 대만하고 한국의 격차가 이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주력이 반도체잖아요. 대만도 주력이 반도체입니다. 물론 우리는 뭐 메모리가 위주고 TSMC는 이런 파운드리가 위주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같은 그 반도체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계속 이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파운드리가 우리가 그만큼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만하고 한국에 대해서 뭐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뭐 엔비디아가 키를 가지고 있죠. 일단은 엔비디아하고 사실 애플입니다. 애플 둘이 키를 가지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의 CEO가 젠슨 왕 대만계잖아요. 그죠? 그리고 TSMC는 역시 또 대만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 라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파운드리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 결국에는 수율이겠죠. 수율도 수율이고, 일단은 삼성전자의 포지션 자체가 좀 애매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플하고는 또 스마트폰을 두고서 또 경쟁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파운드리 회사는 그 고객하고 경쟁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죠. TSMC가 지금 잘한 부분이 그것이고, 그런 신뢰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신뢰가 없는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는 뭐 애플이라든지 다른 이제 고객사들과 충돌될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하고도 그렇죠.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가속기를 만드는데 삼성전자도 인공지능 가속기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쪽에다 맡길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참 파운드리가 어려워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맡겨야 되는데 요거를 믿고 맡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아무리 우리는 베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쪽에서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수준에도 그 이제 빅테크들 정말 제일 중요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맡기지 않는 이유.
이제 이런 부분에 있는 거죠. 결국에는 경쟁 상대.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우리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과연 삼성전자한테 이게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데, 그쵸? 이해관계에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과연 맡길까? 그쵸? 물론 HBM은 충돌의 경우가 좀 적긴 합니다만, 결국엔 삼성전자도 인공지능 가속기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참 파운드리가 어렵다. 점점 시장은 파운드리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점이 참 대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완전히 뭐 파운드리 뭐 분산을 시키든지 좀 뭐 특단의 대책이 좀 있지 않으면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뭐 제가 대만에는 좀 다녀 봤었는데요. 대만 사람들이 비교적 그 대만은 이제 이야기할 때 일본과 중국의 중간쯤 어디에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대만은 일단은 중국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중국 본토에서 건너간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일본하고 또 가까워요. 또 하는 거 보면 일본하고 좀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 사이 어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사람들 행동하는 거 보면 중국 사람들이 좀 시끄럽고 일본 사람들이 좀 얌전하고 조용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대만 사람들도 좀 일본 사람들이 좀 비슷해요. 얌전하고 조용하고 좀 뭐 친절하기도 하고요. 대체적으로는 뭐 질서도 잘 지키고 이런 거 좀 일본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반도체 파운드리를 요거를 하나를 잘 팠죠. 점점 시장 자체가 반도체 시장 자체가 파운드리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 TSMC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다. 오히려 가격을 높여도 아직 삼성전자로 안 넘어옵니다. 그래서 야 TSMC가 이렇게 잘 나가면 결국에는 이게 낙수 효과로 삼성전자한테 뭔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답답한 상황이죠.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경제가 좀 답답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답답한 건 사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정치 문제도 좀 답답하죠. 한국하고 대만이 좀 차이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흥이 나야 되는데 지금 사회 분위기가 뭐가 흥이 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다 다시 한번 좀 보시고요. TSMC의 이런 엄청난 실적, 역시 엔비디아, 그리고 뭐 시장에서는 이런 점은 좀 간과하고 있지만 애플의 아이폰, 신형 아이폰, 그죠? 그리고 IT 기기들이 좀 또 많이 또 출시를 하죠. 이런 부분도 TSMC의 어떤 실적에 많은 영향을 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이니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애플 아이폰, 요거 이제 신형이죠, 신형. 거기에 이제 3분기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한쪽만 보니까 그렇고 저는 어쨌든 이쪽 저쪽 다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지난밤 미국 소매 판매죠. 그게 잘 나오다 보니까 다시 이제 국채 요거는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계속 상승하는데 좀 제한이 됐고, 러셀 2000도 최근 추세 좋았다가 잠깐 눌렸던 이유가 이겁니다. 대신에 뭐 다우는 좋았습니다만, 계속 신고가 찍고 있죠. 나스닥 선물입니다. 나스닥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제 윗골이 달렸어요. 그래서 TSMC 너무 실적이 좋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밸류 체인이 좋았는데 그렇지만 역시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눌리고 역시 좀 고점 위로 올라가면 좀 윗꼬리가 좀 달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 그쵸? 하마스 시나르가 사망을 했죠. 전수장 한이에 의해서 한이에는 차라리 좀 약간 온건파였고 시나르가 진짜 테러리스트 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강경파였죠. 그래서 어쨌든 시나르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변동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제 조금은
네, 하마스에 대한 공세를 조금은 어쨌든 뭐 하마스도 이제 수장이 벌써 이제 어,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두 명이 다 죽었기 때문에 헤즈볼라처럼 더 이상 이제 공격을 할 여지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이 이제는 좀 잦아들지 않을까 좀 싶고요. 예, 어쨌든 큰 변동 없습니다. 아시아 증시입니다. 네, 대만이 역시 TSMC, 네, 이게 실적이 좋을 것은 않았지만 너무나도 좋았다. 역시 엔비디아만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애플의 신형 아이폰이 3분기에 출시되기 때문에 그것도 톡톡히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항생도 좋고요, 그죠? 니케이 이쪽도 좋습니다. 단지 네, 요건 대만 각권입니다. 대만 각권인데 올해 1월 종가에서 오늘 이제 보니까 32%예요. 그죠?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뜨겁습니다. 미국보다 더 뜨거워요. 역시 TSMC의 어쩌 실적이 중요하고요. 폭스콘이라든지 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대만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네, 당연히 있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아, 일단은 대만의 인건비가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최근에 발전한 거 보면 이쪽이 뭐 우리나라랑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지만 인건비가 대만은 좀 쌉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일단 좋은 거죠. 그리고 여차하면 또 중국에서 공장을 돌리기 때문에 폭스콘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이쪽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빅테크들과의 어떤 충돌, 좀 이해 충돌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탈피를 할지 그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오직하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는 분사시키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 좀 빨리 탈피해야 되는데 좀 우리가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증시도 답답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정세가 돌아가는 게 너무 좀 말이 안 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뭔가 신명나면은 정말 기대 이상으로 뭔가를 아웃퍼폼합니다. 뭔가 좀 근데 지금은 이게 뭔가 눌려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정말 뭔가 위에서 이게 묵직한, 그죠? 이런 것들이 막 위에서 뭐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뭔가 이게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좀 신이 나지가 않아요. 한국은 정말 신이 나야, 신명이 나야 정말 팍팍팍팍 돌아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사회 문제다, 이게 정치 문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돌아가는 거 봐도 좀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대만은 지금 뭐 올해 32%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의 어떤 이 성장의 이 발판을 잘 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보면 제가 이 시작은 이게 여기에요. 근데 지금 여기면 더 마이너스죠 지금. 2700 근처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2600을 또 밑에 있으니까 지금 뭐 연초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뭐 월말에 작년 연말에 좋았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 대비해도 어쨌든 간에 뭐 올해 오른 게 없어요. 뭐 우리는 그 사이에서도 뭐 차익 실현하고 뭐 할 건 다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수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지수는 좀 걸릴 거다.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코스닥, 그리고 코스닥이 좀 최근에 정말 그래도 코스닥 때문에 좀 그래도 좀 시장이 보는 맛이 있었는데 이게 아쉽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네, 이게 미국의 대선의 이게 불확실성, 그 다음에 뭐 트럼프가 경합지에서 뭐 우위일 수도 있다. 물론 뭐 뚜껑은 정말 열어봐야 되긴 합니다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 우세를 좀 점치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가 좋지 못하고 좀 삼성전자 반도체도 좋지 못한데 2차 전지도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지수는 좋을 수가 없는 상황. 이럴 때는 개별 종목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뭐 보면 최근에 뭐 테마 위주로 좀 돌아가고 있죠. 수급이 좀 약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럴 때도 우리는 기회를 보도록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매동 보면 오늘 뭐 그렇죠? TSMC가 좋은 만큼 경쟁 상대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같이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가져갈 것도 못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만과 한국의 차이, 삼성전자와 TSMC의 차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정학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렸죠. 대만은 지금 뭐 중국과의 경쟁에서 대만을 중국한테 뺏기면 미국이 엄청나게 위기감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을 어떻게든 사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만의 어떤 이런 밸류체인, 엔비디아, TSMC, AMD 뭐 이런 회사들 미국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좀 말씀 좀 드린 바 있고요. 어쨌든 이제 지정학적인 요인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바이든 믿고서 미국에다가 엄청 공장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다 지어줬으면 우리나라 일자리라도 늘어나고 한국이 더 좋겠죠. 근데 미국 정부 한창 해놨는데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 돼. 와, 그러면은 앞에서 두들겨 맞고 뒤에서도 또 털리고 막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요새 분위기 안 좋은 이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문제는 있지만 그런 부분 트럼프가 되면 역시 우리한테 좋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우려감이 좀 많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뭐 날씨도 좀 그런데 좀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네, 좀 뭐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수급적으로도 다 드러나죠. 그래서 어쨌든 좀 그래도 매수가 좀 들어오나 싶었는데 또 다시 또 매도가 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야, 더 이상 나올 게 있나 싶은데 그래도 또 나옵니다. 그러고 선물도 그러니까 지수도 약세 로 돌아서는 흐름이고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계속 6만 원 그래도 좀 탈피하려고 하는데 그죠? 5만 전자 탈피하려고 하는데 당장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그죠? 역시 수급이 좀 제한적이라는 부분 그리고 야, TSMC는 잘 가는데 삼성전자 뭐냐? 이런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밸류체인, 그죠? HBM을 납품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보다도 뭔가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경쟁 상대가 되느냐, 아니면 어쨌든 납품하는 그런 업체가 되느냐. 여기 좀 분명히 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근데 요거는 조금 그죠?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오늘 장초반 잠깐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 최근에 좀 올라왔으니까 그만큼 한국 시장이 지금 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면 지금 물량이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참 좋지 못하죠. 결국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역시 20만 원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뭐 오버밸류에이션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만큼 좋지가 못하다.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다.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엔솔, 그쵸? 요거는 정말 이렇게 미국의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거의 뭐 쌍바닥, 그쵸? 밑바닥까지 다시 내려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미국의 대선이 빨리 끝나야, 그 다음에
뭐 그때쯤 되면 이게 많이 내려와 있을 거고요. 그죠? 예, 그러면 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어떤 투심, 시장의 심리 이게 트럼프가 되면 좋지 못하다. 이제 이런 게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약세로 좀 접어든 상태입니다. 이게 이러다가 정말 해리스가 만약에 승리를 한다고 하면 정말 급등이 나오겠죠. 우리 그런 것도 한번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도 약세, 그다음 2차 전지도 약세.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런 흐름이 수급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은 예전에도 뭐 비만 치료제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경영권 분쟁. 그래서 오늘은 뭐 이래저래 이슈로 해가지고 간만에 정말 오늘 16%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워낙 좀 더디게 하는 종목이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결국에는 상승을 해준, 그런 하루였고요.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 같이 오늘 동방상승 해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오늘을 좀 긍정적인,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겨울 준비하자.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어,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러더라도 귀를 창출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이 되면 역시 뭐 독감이 걸리고 감기에 걸리고 코로나에 걸리고 해서 이런 이게 다 뭡니까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진단 키트 종목들이 오늘 매우 매우 강세입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 그래서 보면 차트가 좀 급등해줬다가 좀 쉬었다가 또 급등해줬다가 쉬었다가 급등했다가 그리고 뭐 이런 코로나 뭐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뭐 엠폭스 그죠? 원수의 두창이라고 하죠. 뭐 요게 뭐 엔데믹, 팬데믹에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최근에 흐름이 강합니다. 역시 이제 바이오 쪽의 섹터가 지금 이쪽은 좀 살아있는 좀 그런 분위기다라고 또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 뭐 수젠텍 뭐 종목이고 그다음에 엑세스바이오. 엑세스바이오는 이제 좀 올라오고 있네요. 뭐 휴마시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앞전에서도 강세를 나타내 줬었고 그리고 역시나 또 한 번 또 기회를 주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기회가 또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종목은 예전에 1년에 한 번 언급을 하죠, 제가. 겨울이 다가오면 네, 그 조류독감이죠, 조류독감. 역시 뭐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물 약품 뭐 이런 회사인데 이글백 또 뭐 중앙백신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좀 이렇게 차트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차트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위아래 꼬리 좀 달아주고 좀 이게 요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류독감 좀 뭐 그죠? 이거 뉴스 뜨면 또 급등하기도 하죠.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뭐 어쨌든 뭐 행사 이벤트로 오는 거니까 한번 말씀 좀 드려봤고요. 네, 웨스탁 스타디 멤버 모집합니다. 네, 뭐 주식 상담 또는 뭐 아무거나 뭐 편한 거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번이 010-8369-3444입니다. 네, 건강한 주식 투자 웨스탁이고요. 다들 성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